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청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거의 한 3, 4년 동안 쭉 써왔던 사입삼촌을 바꾸게 되어서 왜 바꿨는지, 그리고 바꾸면서 또 어떠한 이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사입 삼촌을 바꾼 게 두 번째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서울에서 택배로 받을 때 규모가 엄청 작을 때 한번 했었다가 그 다음에 월대, 그러니까 월에 얼마를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꿨었다가 이번에도 역시 월대 형태로 바꾸기는 했습니다. 이전에 써왔던 업체랑 되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었는데 저희 성격 자체가 원래 그리고 뭔가를 좀 바꾸는 걸 귀찮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다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손해를 좀 많이 봐서 이전에 하던 업체랑 결코 싸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비싸졌는데 물류에 관해서는 굉장히 바꾸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원래 이제 사용하던 그 업체의 그 시스템에 우리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삼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의 업체는 저희가 화물이랑 택배랑 같이 연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바꾸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맞아. 왜냐면은 이걸 바꾸려면은 다 바꿔야 되니까. 택배까지 아예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제 사입이랑 화물이랑 택배까지 다 연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에 이제 한 곳을 통해서 일처리를 하니까 편해서 썼었는데 쿠팡에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품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 이 반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오는지 체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맞아요. 또 반품 배송비 같은 경우에도 쿠팡은 뭐 사유 같은 거를 하면은 바로 판매자 쪽으로 넘어와 버리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예 반품이 완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솔직히 100%를 다 확인했다고 저희도 장담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좀 불편함이 많았어요. 직권 환불 이 쿠팡은 4일인가요? 반품을 그렇죠. 네. 신청하고 4일 이후에 쿠팡에서는 직권 환불으로 반품 완료가 되기 때문에 택배를 받아보기도 전에 직권 환불 시스템에 의해서 반품이 완료되면은 물량이 낮다고 해서 반품 배송비를 저희한테 물렸는데 막상 받아보면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태가 더러 많았기 때문에 화물이랑 택배를 연계해서 하는 삼촌은 더 이상 함께 가면 저희한테 좀 손해가 많을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요청을 했으면은 다음 날이라도 뭐 답변을 주던지 밤에 좀 늦게라도 답변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외침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 쪽이랑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입 삼촌을 한번 같이 하게 되면은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약간 알게 모르게 뭔가 정 같은 게 들잖아요. 오래 했으니까 일을 아무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안 나누었어도 약간 의리 같은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은 쉽사리 그게 잘 안 되는데 사실 사입 삼촌들한테 저희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어떤 사입 삼촌을 선택하는가는 사실 저희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사입 삼촌을 처음 했던 곳과 계속해서 쓰고 있다면은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보통 사입삼촌들이 되게 좀 철두철미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 놓치는 게 있어요. 뭐 서울에서 물건이 못 내려온다든지 아니면은 부산에 물건이 내려왔는데 다른 집에 갖다 준다든지. 근데 한두 번이면은 이제 용납이 그렇죠.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 이게 이제 일주일에 계속 한두 건씩 발생하고 물건을 오늘 봐서 보내줘야 되는데 못 보냈어요. 근데 고객이 취소를 했어. 근데 이거 순전히 거래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도 아니고 이 사입삼촌에 의해서 일어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재고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런 정도라면은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바꿔볼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게 뭐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이기 때문에 약간 좀 껄끄러워요. 이제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결국 손해를 우리가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내가 사업상으로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까지 이 삼촌들과의 뭐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을 시켜야 하는가.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끊을 거였으면 좀 더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감각이 둔하다 보니까 그냥 다음에 잘하겠지. 어. 이제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좀 오래 했어서 화물이랑 사입이랑 택배랑 연계해서 해주는 업체들이 편하긴 편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꿀 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껄끄러워집니다. 특히 이제 택배 같은 경우가 연계돼 있는 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택배까지 연계되어 있으면 이게 되게 서로 신경 쓸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정리하는 개념으로다가 만약에 사입 삼촌을 바꾸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좀 그 새로 하는 업체랑 미리 합을 맞춰놔야 될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가격이죠. 단가가 그래도 이전 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 정도는 돼야 바꾸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같은 조건이라면 가격이 더 싼 곳에 어. 아니면 가격이 같다면 좀 더 이제 삼촌들의 일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입 삼촌도 서울에서 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규모가 조금 있는 사입 삼촌이 있고 아니면 조금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좀 규모가 있는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조금 오래 하면서 알았겠지만 이 지방에 내려오는 거 서울은 뭐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지방에 내려오는 거는 두 번이 내려요 하루에.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이렇게 두 번이 뜨는데 보통 부산은 첫 차가 2시에 뜹니다. 2시 전에 이제 삼촌들이 픽업해온 거를 다 내려보내고 두 번째 차는 그 이후에 편할 때 내려보내는데 조금 작은 업체에 사입 삼촌들을 쓰게 되면 첫 차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 뭐 12시, 1시, 2시 넘어가는 이제 픽업권은 못 챙겨서 내려온단 말이죠. 이제 좀 큰 업체랑 하다 보면은 좀 늦게까지도 픽업을 하시기 때문에 물건이 덜 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새벽까지 주문을 넣을 수 있다 하면은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 고객이 그 전날 새벽에 주문을 했으면은 그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거의 당일 배송이랑 맞먹는 수치거든요. 꼭 뭐 12시, 1시 내가 주문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7시, 8시, 뭐 9시, 10시 이럴 때 주문을 줘도 이 거래처 자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물건을 주문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준비해 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못해요 사실. 그분들 엄청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바쁜 업체 같은 경우에는 2, 3시 넘어서 물건이 준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 바로 다음날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규모가 작은 사입삼촌을 쓰다 보면은 조금 알아보실 거면 조금 큰 업체 새벽에 2번은 내려올 수 있는 2번의 배차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작다고 해서 간과할 수 있는데 물비에 관해서도 좀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맞지? 저희는 이때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지방 쪽에 있으면은 물비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원래라면은 완전 이제 동대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부산 지방 이런 데 내려가시는 분들한테 거래처가 원래 물류비라고 해서 약간 작은 팁 같은 걸로 챙겨줬었는데 1,000원 정도. 네. 요즘에는 이거를 아예 소매 쪽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결국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됐는데 근데 이게 거래처당 1,000원이라고 해서 1,000원이 사실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되게 둔감하실 수 있는데 이 물비의 유무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뭐 하루에 거래처를 5개만 들린다고 해도 그러면 물비로만 5,000원이 나가는 건데 한 달에 20번을 뭐 저희가 그 사입 삼촌이랑 일을 한다 해도 이게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으로 보면은 작은 돈인데 크게 보면 굉장히 이제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돼요. 그렇지. 근데 물비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렇죠. 지방에서 내려가는 건 전부 다 물비 받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지방인 기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입 삼촌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 많은 업체를 경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맞지. 저희도 또 만약에 바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업체를 만날 일이 있으면은 또 그 업체에서도 리뷰를 해드리면서 작게나마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처럼 그 피드백 관련 문의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